17번째 106페이지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한의 모닥불 해냄 조정래 라오딩라이 작가 정신의 승리라 불릴 만큼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는 한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작가 정신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1,500만 부 돌파라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했다. 개정판을 내면서 선물이 되었으면 올해로 등단 50주년이 되었다. 반세기 동안 글을 쏜 그 세월이 언뜻 실감이 되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 앞에서 의례껏 느끼게 되는 무상감이었다. 그런데 마침 출판사에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개정판 발간 의사를 표해왔다. 그것이 무상감을 요상감으로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태백산맥부터 펼쳐 읽기 시작했다. 완간 후 31년 만의 일이었다. 아리랑도 한강도 다시 읽기는 역시 처음이었다.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가면은 낯선 듯 새롭고 경이롭기도 했다. 다시금 퇴고를 하는 마음으로 손질을 했다. 그 작업의 결실이 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개정판을 정본으로 삼고자 한다. 2020년 여름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조정래 개정판을 내면서 5페이지 한강 전 10권 조정래 문학이 완성한 격동의 현대사 30년 한국 근현대사를 소설문학으로 결산하는 기념비적 대작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태백산맥을 넘어 아리랑을 부르며 흘러온 한민족 근현대사 100년의 완성 한강에서 장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나십시오. (105페이지) 대위의 얼굴은 보기 민망할 지경으로 일그러졌다. 딴 일이라니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대위는 야비하게도 회피의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난 선생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나라 건설의 그 어떤 일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우는 침착하고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교육.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는 더듬거리며 백기를 들고 있었다. 김범우는 군정청을 나서며 전주가 고향인 박두병을 떠올렸다. 아마 박두병도 자신과 똑같은 제의를 받았을 것이 거의 틀림없었다. 그도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동지에서 포로로 바뀐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절망했던가. 그는 버마 전선의 같은 소대에서 만나 나흘 전 인천항에 귀국해서 헤어질 때까지 2년여를 그야말로 생사고록을 같이 한 기막힌 사이였다. 그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가 아닌 조선인으로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져 두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미 지상군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전초 작업 임무를 띠고 침투되려는 즈음에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훈련지 산타 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 신쉐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일개 육군 대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분명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특별 취급해서 인계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인수할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는 논리의 모순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당장 정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로서는 그 논리에 순응해야만 그나마 귀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또 따질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말 맞다나 일개 육군 대령에 불과한 OSS 훈련 책임자 비크스텝을 붙들고 100번, 10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참으로 엉뚱한 곳에서 나라 잃은 새로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 했다. 학병에 끌려나가면서도 버마의 정글 속에 동료의 무덤을 계속 파면서도 후퇴하는 자동차를 쫓아오며 경상도 사투리로 부르짖다가 끝내 길바닥에 나둥그러지던 위안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라 잃은 새로움이 그렇게 기막히지는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받는 핍박보다 기대했던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10배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다. 인천항에 내려진 포로들은 미군의 명령에 따라 체조 대형으로 양팔들을 벌리고 섰고 바닷바람이 몰아쳐오는 1월의 추위 속에서 모두는 발가숭이가 되어야 했다. 어머, 자네 꼬치가 춥다고 하네. 박두병은 허대고 웃으며 말했고, 내 꼬치야 상관없네만 자네 꼬치는 얼지 않게 어서 당장 일 시켜야 할 것 아닌가. 김범우는 이미 장가를 간 박두병을 상기하며 대꾸했고 두 사람은 발가벗은 채 찬바람 속에서 허허한 웃음을 허허로운 허공에다 뿌리고 서 있었다. 세 번째의 명령에 따라 발가숭이 포로들은 왼쪽에 줄 맞춰 놓여진 옷가지 앞에 하나씩 서야 했다. 그건 헐고 때 묻은 일본군의 옷이었다. 결국 수송선을 타기 전에
하와이에서 얻어입은 미군 옷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납한 셈이었다. 김범우는 그것이 차라리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랐다. 기억마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김범우가 군정청을 다녀온 다음부터 자신에 관한 소문이 가마니 속에서 썩는 홍어 냄새에 풍기듯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두문불출한 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염상진이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그가 밤이 아닌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김범우로서는 기뻤다. 염상진이 보여준 끈질긴 항일 정신은 어느 뭐로나 값지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요새 떠돌아댕기는 소문은 어찌 된 것인가? 서로의 무난 인사가 끝나자 염상진이 가려운 데를 못 참고 글뜻 물어온 말이었다. 김범우는 염상진이 찾아왔을 때 벌써 그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염상진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 아마 그 소문이 아니었으면 염상진은 결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임을 김범우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한 학병을 지원한 자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시간을 버릴 만큼 염상진은 메아리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문에 얼마나 자리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정청 통역관 자리를 거절한 건 사실이요. 그거 참 잘한 일이네. 자네가 왜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자리 노릇을 해? 염상진의 목소리는 갑자기 열기를 띠었다. 김범우는 그 말투에서 짙은 정치 냄새를 맡았다. 해방과 더불어 염상진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돛을 올렸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라니요. 듣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김범우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염상진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김범우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자신이 통역관을 거절한 사실을 염상진은 아전 인수 워티엔 인수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었다. 기분 묘할 것 없네. 마땅찮아서 그리 부르는 것뿐이니까. 염상진은 태어남을 꾸며 보이며 대꾸하고는 그런데 소문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있던데. 염상진의 오기는 김범우의 시선을 맞받아 내며 말머리를 돌렸다. 더 무슨 소문이 있던가요? 김범우는 지루함을 느끼며 담배를 빼들었다. 소년적 호기심처럼 염상진이 정치의식에 기울어 있는 성급한 태도가 싫었다. 자네 앞에서 소문을 내 입으로 되짚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일본군으로 학병을 나간 자네가 어떻게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네. 김범우는 짜증스러움을 느꼈다. 아버지께도 몇 마디로 간추리고 말았던 이야기였다. 김범우는 학병을 끌려나가면서 만주 쪽으로 배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곳에는 독립군이 산재해 있고 땅이 넓어서 탈주해도 용이할 것 같았던 것이다. 꼭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안 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버마에서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로 수용소에 갇히기 싫어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까지 굴러간 것이요. 김범우의 입 언저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물려 있었다. 그래,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던가? 염상진은 눈을 빛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김범우는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금방 후회했다. 염상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네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모양이구만. 딱 한 가지만 대답하게. 소문에 첩보용 훈련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김범우는 담배를 비벼 끄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범우, 내 경솔을 용서하게. 자네의 깊은 속 모르고 학병 나간다고 그리 타박을 했으니 자네는 큰 애국을 한 것이네.